안녕하세요. 시크릿 러브에서 성우를 맡고 있는 성우 아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무서운 썰들을 풀어볼까 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무서운 썰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제가 무서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굉장히 좋아해요. 무서움을 그렇다고 안 타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공포영화 보고 나서 세수하거나 그러면은 눈 뜨고 세수하고 그래요. 저도 무서운 거 좋아는 하지만 공포는 느끼는 그런 타입인데, 무서운 걸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시크릿 러브 유튜브에서 마르크 성우님이 천사와 악마 ASMR 그걸 올리셨는데, 그 제목만 딱 봤을 때 이거 좀 약간 공포 이야기 같네 하는 순간에 제 뇌리에 스파크가 탁 튀었어요. 내가 무서운 걸 좋아하고 여태까지 내가 무서운 경험도, 그러니까 폐가 같은 데도 가봤고 했는데 무서운 꿈도 많이 꿨고, 내가 왜 이 썰을 안 풀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솔직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런 류? 이제 무서운 맛이 아니라 무서운 향 첨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GM은 알아서 깔아주시겠죠? 무서운 걸로다가. 일단은 제가 최근에 꾼 꿈들 중에서 조금 깨고 나서도 그렇고 꿈속 자체에서도 굉장히 무서웠던 것들을 위주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이건 꿈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꿈 얘기입니다. 꿈에서 제 친구랑 하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밤이 되고 친구들이랑 또 평소처럼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학교 뒤로 좀 와줬으면 한다고 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갔어요. 일단 가가지고 그때 꿈속에서 비가 막 엄청 내리고 있었거든요. 장대비는 아니고 그냥 많이 내리는 정도?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학교 뒤로 갔는데 그 사람이 삽을 들고 왔어요. 2개를 들고 오더니 1개를 저한테 주면서, 이 뒷산에 지금 친구라고 그랬나? 사람? 그게 묻혀 있다. 그걸 지금 당장 파달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파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 친구와 같이 파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왼쪽으로 갔고요. 제 시야에서 안 보이는 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남아서 산에서 비 맞으면서 땅을 이렇게 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올까? 시체 갑자기 왜 파라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땅을 계속 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한번 턱 하고 걸리더니 뭔가 밑에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됐는데, 삽을 옆에다 두고 이제 손으로 살짝 파기 시작했어요, 흙을. 근데 그때 오른쪽 턱부터 어깨 부분까지가 드러났어요. 꿈속에서 되게 무서웠던 게 생각보다 많이 창백했고 많이 딱딱했고 많이 차가웠어요. 이제 그거를 다 파서, 영화에서 제가 또 본 건 많아가지고 그거를 무슨 비닐팩?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가방 지퍼백 마냥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지퍼를 잠그고 이제 찾았으니까 친구한테 가야지 해서 그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는 아직 못 찾았더라고요. 야, 나 이거 찾았는데 너는 아직도 못 찾고 뭐하냐? 일단 내가 저기에다가 담아놨으니 너는 거기를 가봐라. 내가 여기를 찾아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고 있다가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되게 질퍽질퍽한 땅이기도 했는데 계속 파도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긴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제가 시체를 담아둔 쪽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있으니까 소리를 질렀겠지 싶어서 달려갔어요. 소리가 났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지퍼백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지퍼백을 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한번 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되게 찜찜했어요. 찜찜했고 그 시체의 질감이라던가 되게 현실적으로 꿈속에서 묘사가 돼서 그때는 속이 좀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꾼 꿈이, 이건 최근에 꿨어요. 2, 3일 전에 꾼 건데 이 꿈은 똑같아요. 시체가 나오는 꿈이긴 한데 친구들이랑 어딘가에 놀러 갔어요. 약간 일본 느낌의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건물 안에서 하는 거였는데 약간 건물에서 하는 마츠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에서 그러고 놀고 있는데 건물 밖에 나와서 좀 골목골목 돌아다니다가 무릎까지 오는 신발을 제가 주워요. 꿈에서 이게 뭐지? 생각보다 묵직하네. 그러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러 가요. 친구들한테 야 이거 봐라 나 부츠 주웠다 라고 자랑을 하러 가는데 친구들이 그 부츠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5명 있었거든요. 4-5명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다 같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미쳤나?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지? 근데 꿈에서도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데 왜 지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애도 있었거든요. 여자애가 한 명이 야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부츠 그 부츠 속에 지금 다리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부츠 속을 봤는데 무릎 쪽 절단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저도 놀래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게 던져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제 손에 붙어 있었어요. 일단은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다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그 축제 같은 것도 다 끝났어요. 저 혼자서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부츠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부츠를 주면 되는데 경찰이 오면은 부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츠 안에 있는 발을 보여줘야 경찰들이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츠를 잘라가지고 근처에 있던 가위랑 칼 막 이렇게 힘으로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발을 꺼냈어요. 보니까 되게 징그럽고 현실미 없고 막 그것도 딱딱하고 차갑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들고 있는데 순간 지금 내가 누군가의 시체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오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던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걸 왠지 던지면은 사라질 것 같다. 그럼 나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그걸 손에 갖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질 않아서 일단 제가 신고한 시점에서 그 장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소에 경찰들이 오지 않을까, 와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죽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 안이었거든요. 교실 같은 데였는데 천 같은 데를 바닥에 두고 제가 거기서 웅크려서 누웠어요. 웅크려서 이제 새우잠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릎을 안고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거기에 제 품 안에는 그 다리가 있던 거예요. 절단된 다리가. 그 상태에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깼을 땐 현실이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시체 꿈을 자주 꿔요. 근데 이 안고 있던 감촉이랑 그 딱딱한 감촉이 계속 손에 남아서 그날도 일을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되게 하루 왼종일 좀 찝찝하더라고요. 폐교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랑 제가 되게 무서운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폐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물론 가면은 무섭지만 저는 그 무서운 스릴이 너무 좋아요. 물론 집에 들어오면은 또 세수할 때 눈 뜨고 세수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3월 15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16년 3월 14일 날에 친구들이랑 폐가를 갑자기 가자 해갖고 간 거예요.
키가 되게 큰 멀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편의상 멀대라고 부를게요. 키가 184거든요. 이 친구는 형에게 차를 물려받아서 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드라이버, 멀대, 저, 그리고 좀 뭐라 그래, 사람 안 무서워하고 그 있잖아요, 흔한 양아치, 약간 마동석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파리에. 그리고 문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문신이라고 할게요. 문신, 그리고 멀대, 저 해갖고 3명이서 폐가를 가자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너 차 있지? 나 지금 입대하는데 나 입대 선물 하나만 해줘라. 나 폐가가 가고 싶다. 지금 당장 해갖고 알겠다 그랬어요. 멀대는 일단은 그냥 저랑 비슷한 과예요. 근데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서운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별 흥미가 없는 친구. 그리고 문신 얘는 되게 뭐 생긴 거는 사람도 씹어먹게 생긴 애가 귀신을 정말 무서워해요. 되게 쫄보거든요. 얘가 무슨 술 취한 아저씨, 칼 든 사람 막 이런 사람한테는 되게 세게 나오는데 귀신한테는 엄청 약해요. 얘가. 이 친구는 문신은 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저와 멀대의 강행으로 이 친구도 가게 됩니다. 그때 간 곳이 그 수원의 서울 농림원 대학교였는데 하여간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차로 들어가서 모두 다 함께 네이버를 켜고 수원 근처로 가서 찾아보자. 서울 쪽에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으로 무작정 간 거예요. 정확한 주소지를 저희가 알아냈어요.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고 그걸 내비에 쳐서 그쪽으로 갔는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출발한 거는 아마 12시쯤이었을 거예요. 출발한 게 12시쯤이고 수원에 도착한 게 12시 30분인데 쪽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갔는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종료를 했는데 그 옆에 이제 비슷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폐교가 아닌 거예요. 폐교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은 철문, 되게 큰 철문, 뭔가 자물쇠로 잠겨있고 막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녹슬어서 약간 빨간 기운 감돌고 이제 멀리서 보면은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창문이 살짝 금가있고 깨져있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왔는데 철문은 새 거고 건물도 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망하고 다시 지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폐교를 갔다 온 날짜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한 달, 2달 전에 이미 갔다 왔는데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완공을 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뭔가 위치를 얘가 잘못 적었거나 그랬나 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주위일 테니까 한번 둘러보자 해서 차로 한 30분? 40분? 거진 1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대충 차 세워놓고 야 그냥 담배나 피자. 그냥 담배 피면서 야 이거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이제 문신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그래 가자 이러고 있고 멀 때는 얘가 온 시간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차 기름도 있는데 뭔가 아까웠나봐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더 찾아보면 안 되냐 이러고 있고 마지막 길 여기 딱 하나 우리 안 가본 데 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없으면은 그냥 가자. 그래서 그쪽 길로 갔어요. 근데 거짓말 같게 마지막에 걸렸어요. 우리가 봤던 사진 그대로의 철문이 거기 앞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맞냐? 차로 쓱 지나가면서 야 저거 맞냐? 맞는 거 같은데 맞지? 그러고 저희가 일단 차를 세웠어요. 문신이는 거기서부터 땡깡을 부리고 찡찡대기 시작을 합니다.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같이 마지막에 걸리냐. 에바다. 나 안 갈래. 나 못 가. 이러고 있어요. 애는. 했는데 저희가 일단 억지로 좀 밀어넣은 감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폐교가 그 지대가 그렇게 넓은 건 또 아니었어요. 되게 좁았는데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게 엄청 커요. 그 펜스 자체가 되게 높고 앞에 철문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문 개방하는 거 대문이라고 하죠. 그 문은 상대적으로 나갔고 저희가 이제 밟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철문이었어요. 한 2m 3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철문을 저희가 먼저 멀대가 넘어가고 이제 문신이가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찡찡대갖고
멀대가 잡고 올리고 제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형식으로 걔도 집어넣고, 이미 들어간 이상 걔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이게 왼쪽에 교회 같은 건물 하나 있고 오른쪽에 그 건물 같은 거 있고, 이게 아마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고 저희가 후레쉬가 없었거든요. 휴대폰 후레쉬 하나만 믿고 갔는데 휴대폰 후레쉬도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고, 그 사이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과 길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풀이었어요. 그 입구 쪽 제외하고 완전히 어두운 데는 풀이었는데, 풀이 이제 되게 높았어요. 풀이 제 한 가슴팍까지 온 것 같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자란 거거든요. 제가 키가 176, 7 되니까 가슴팍까지 오면은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여기 확실하다 그러고, 멀대가 앞장을 서고 저가 가운데, 그리고 그 문신이가 제 오른팔에 연인 팔짱 끼듯이 딱 붙어 있었어요. 좀 팔이 아파 올 지경까지 얘가 세게 잡더라고. 이렇게 가다가 둘러볼까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문신이가 제 팔을 잡고 갑자기 딱 멈춰요. 그러더니 야,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근데 저랑 멀때는 못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극긴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얘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지금 조금 정상이고 이제 뇌가 좀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래갖고 네가 지금 너무 쫄아있다, 그리고 너무 극도로 긴장하다 보니까 무슨 바람 소리 이런 거에도 네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다. 근데 얘는 아니래요. 얘는 나 진짜 아니야, 야 들었다니까, 내가 무슨 소리 들었어, 걷는 풀 밟는 소리 들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밟는 소리를 네가 들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얘를 다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다가 얘가 한 번 더 멈췄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타이밍이 되게 이상했던 게, 되게 큰 바스락? 그러니까 작은 소동물, 토끼 막 강아지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 아니면 고라니 좀 그 정도급 되는 애가 풀숲 헤치는 소리, 퍼스락, 약간 퍼스락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걔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저를 땡겼어요. 저희들끼리 눈을 좀 마주쳤어요. 저희가 아직 길가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길 나 있는 데로 가는데 저희 좀 왼쪽 조금 대각선 멀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셋이서 아이 컨택을 한 2초 정도 했나? 아이 컨택 하자마자 그 문신이가 제 오른팔에 붙어있다 그랬죠? 저를 문신 얘가 문신이가 저를 확 밀치고 뛰어서 철문을 그냥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랑 멀때는 이제 걔를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쫓아갔는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제 뒤에서 뭐가 왠지 괜히 쫓아오고 있는 것 같고, 동물 아니냐, 뭐 니네들이 바람소리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구분을 못할까요 과연? 네, 죽어도 바람은 아니었고요. 모르겠어요. 소동물인 건 같지는 않아요. 소동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풀을 밟고 있었고 저희도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갔으니까 그래도 소리를 알잖아요, 대충.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좀 풀을 헤치는 소리, 헤집는 소리 그런 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고, 이제 나와서 문신이가 되게 웃겼던 게, 나와서 지가 제일 먼저 나 밀쳐놓고 그 슬리퍼로 막 버선발로 뛰어가갖고 막 철창도 제일 빨리 넘은 걔가 차에 들어오자마자 안전하다는 걸 느꼈는지 별거 아니었다고 거드름을 피워요, 얘가. 그지 같은. 아니 이게 바스락 소리가 아니지 막 이렇게 좀 뭔가 바람이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동물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을 한 바퀴를 싹 둘러봤는데, 일단 그 뒤에는 산이 없었고 도로였는데 되게 한적한 산길 도로였고요. 그리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부지 안에서 그 소리가 되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정확하고요. 네.
뭐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게 귀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면 조금 더 무섭네요. 예, 폐가 간 썰은 그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타입이었어요. 학생 때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학원 갔다 오고 애들이랑 축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자도 학원에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한 11시쯤 들어와서 제가 골아 떨어졌어요. 저희 아파트는 복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문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복도가 되게 길게 나 있고, 저희 바로 옆집 바로 옆, 그러니까 거기가 비상계단이고 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넓은 형식이에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제 방에서 누우면은, 누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만 틀어도 저희 집 창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다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실루엣. 딱 자다가 그냥 깼어요. 왜 그냥 깰 때 있잖아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깰 때 있잖아요. 깼는데 그 하이힐 소리 있죠. 또각 또각 이 소리. 이 남성 구두 소리가 아닌 여성의 구두 소리. 남성 구두 소리가 이런 소리면 여성 구두 소리는 똑같네? 이게 좀 다르게 나야 되는데, 하여간 약간 묵직한데 비해 그거는 굉장히 하이톤이거든요. 딱딱딱딱 하고 또각. 근데 그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부터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각 이러고 났어요. 근데 제가 잠에서 깼는데 그런 막 이상한 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저 사람이 들어가야 내가 잘 수 있겠다, 이건 잠자기 걸렀다, 이거 잠 깨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가까워졌어요. 또각 하고. 그러더니 시끄럽네 하는 찰나에 소리가 멈췄어요. 근데 그 복도식이면은 밤에 굉장히 무섭거든요. 언제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저 끝에 보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막 괜히 귀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번호키도 안 누르고 열쇠도 안 넣고 10초 동안 바깥에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짱구를 좀 굴리다가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눈을 살짝 떠갖고 왼쪽을 봤어요. 왼쪽을 봤는데 그 창문에, 저희가 완전히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루엣만 보여요. 색깔도 안 보이고 그냥 거기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저희 창문에 3분의 2? 한 4분의 3 지점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키가 183인데 창문 반 살짝 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여자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190 적어도 5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195가. 그러면은 제가 왼쪽을 봤을 때 195가 넘는 여성이 내 창문 앞에 서 있다? 글쎄, 굉장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뭔가 되게 오싹하다 그래야 되나? 소름 끼쳤다가 제일 많네.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왼쪽을 보자마자 그런 뭔가 나도 모를 형태가 있다는 게 되게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불을 켤 수도 없었던 게, 이게 불을 켜면은 얘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서, 얘가 지금 당장 내가 불을 켰을 때 나한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밖에서 갑자기 소리만 지른다 그래도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불도 못 켜고 일단은 자세를 고쳐서 앉았어요. 왜냐면은 밖에서 제 창문을 보면 당연히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를 고쳐 앉고, 제 방에 제가 어렸을 때 막 운동을 하면서 받은 후려도라는 검이 있어요. 이게 합기도 하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제품에 슬며시 갖고 와서 오른손에 꼭 쥐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무슨 짓을 하면은 난 진짜 이걸로 갖다가 바로 저 녀석의 머리부터 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진짜 꽉 쥐고 있었어요. 손에 꽉 쥐고 저는 이제 창문을 마주보는 형식으로 제가 등을 기대고 앉아서 무슨 사무라이 검객 마냥 앉아서 이러고 칼을 꽉 쥐고 진짜 너 뭔 짓 해봐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데 창문을 열어볼 수도 없고, 내가 공포영화 주인공이었다면 바로 창문을 열어봤겠죠. 하지만 저는 일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창문도 못 열어보고 불도 못 켰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는 했어요. 가운데 그 자리에만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끝까지, 그러니까 복도 끝까지 왔다가 갔다가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열이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뇌가 생각을 못한 건지 무서움을 이제 뭔가 짜증남으로 바꿔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근데 왜 쟤 때문에 무서워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들고 일어나서 그냥 냅다 소리 한번 질렀어요. 쌍욕이란 쌍욕은 다 한 것 같아. 저랑 가까워졌을 때가 아니라 저랑 솔직히 좀 멀어졌을 때 했어요. 가까워졌을 때 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멀어졌을 때 했어요. 야, 이 변태야, 그러고 너 뭐하는 놈이냐,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얘가 그제서야 도망을 간 거예요. 다다다닥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은 잠을 못 자고 친구들한테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 썰을 풀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애들이 뭐 자기네는 그런 거 겪은 거 없고 뭐 네가 꿈꾼 거다, 그렇게 관심이 받고 싶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망할 놈들 믿지 마라 그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엘리베이터에 공지문 같은 거 있거든요. 공지문에 CCTV 자료 화면과 함께 엿보기범 여장 남자였던 거예요. 하의를 신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이제 엿보기를 하려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때 당시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반 열어놓거나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을 잘 안 틀어놓으니까 거실에만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새벽 2시에 이제 엿보려고 애가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방문을 안 열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만약에 누가 밖에서 쳐다본다면 하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닫아놨는데, 이제 그게 차라리 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 겪은 일 중에선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기는 한데 지금 4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었어요. 무섭지도 않은 얘기를 혼자 떠들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도 아니고 무서운 향 첨가인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썰이나, 제가 무서운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무서운 사진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포 영화적인 요소들, 미스테리한 것들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 예.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갖고 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또 신기한 일, 무서운 일 겪으면 한번 여기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성우 아키였습니다.